반갑습니다. 단디입니다. 이번에는 뾰족하게 이렇게 카라가 뾰족하게 좀 길죠. 나와 있는 니트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카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굴곡이 별로 없죠. 입었을 때는 이렇게 한번 꺾이면서 입혀지겠죠. 둥근 목선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 성형하는 방법이 조금 요 꺾이는 선 때문에 좀 달라지고, 여기 뾰족한 부분을 살려줘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하고 다르게 이번에는 양쪽 끝에 실을 넣어서 쭉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양쪽 끝에 넣을 실을 준비해 주시고, 카라는 안카라와 겉카라가 있죠. 겉카라는 우리가 봤을 때 보여지는 부분을 겉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옷은 옷의 겉면과 만나는 면을 겉카라라고 할 때도 있고, 어떤 옷은 옷의 안쪽에 우리 목과 만나는 부분을 겉카라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보여질 때 어느 면이 보여지는가, 그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꺾여서 입혀지고, 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를 겉카라라고 하고, 옷의 어깨와 만나는 부분은 앙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앙카라에는 심지를 전체적으로 데워 주십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원단은 지금 니트 원단입니다. 뭐 PK 원단, 쭈리 원단, 뭐 기모가 들어가 있는 뭐 그런 특양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이마르 원단들이 있죠. 늘리면 이렇게 늘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지 말라고 심지를 부착을 하는데, 앙카라에만 심지를 부착하고 이렇게 잘 돌아가라고, 자연스럽게 꺾이라고 바이어스 방향으로 심지를 붙여줍니다. 혹시 바이어스를 안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늘어나는 방향에 같이 늘어날 수 있게 심지를 부착해 주셔도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 겉카라 부분은 원단이 다이마르라고 했으니까 이 재봉선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재봉선의 시접 부분에 다대 심지를 부착해 주십니다. 나중에는 뭐 없어질 수도 있고 시접을 잘라내니까 삭제돼 버릴 수도 있지만, 재봉할 때 늘어나지 말고 밀리지 말라고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앙카라에는 전체 심지를 부착하고, 겉카라에는 시접 부분에 다대 심지를 부착한다. 다대 심지는 식서 방향의 다대 심지가 있고 바이어스 방향의 다대 심지가 있는데,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뾰족한 부분과 이 부분을 할 때, 다이마루니까 기본 밑실은 날라리사, 윗실은 코아사, 그리고 바늘은 니트 바늘, 그게 돼야겠죠. 심지를 부착을 했기 때문에 바늘 들뜸, 바느질선이 들뜨는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를 부착을 해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접선 안쪽으로 해서 재봉을 해주십니다. 요 모서리 부분에 갔으면 한 발 더 가야 되는 그 직전에, 모서리 나 깎으려고 한다 하는 그 직전에서 실을 하나 요 사이에 넣어 주십니다. 그 카라와 앙카라의 사이에. 그래서 한 발 가고요. 요게 뾰족하게 생겼지만 90도 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끝부분을 뾰족하게 한다고 해서 뾰족하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 쪽으로 한 발만 가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실을 당겨 넣어서 두 실이 다 들어가도록 해주시고, 이제 요선 바깥 라인으로 완전히 꺾어서 재봉해 주십니다. 자, 먼저 심지를 부착해 놨기 때문에
밀림이 덜하면서 재봉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자, 혹시 심지를 부착하지 않으셨던 분은 뱃놀이라든지 뱃놀이나 노끈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놓고 재봉해 가시면 밀림 없이 재봉할 수 있다고 해줬습니다. 요런 거의 역할을 이 심지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겨울 원단을 주로 이용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 마지막 한 발 가기 직전에 실을 여기 그 카라와 앙카라 사이에 집어넣고 한 발 가지고 이렇게 여기 선과 옆으로 직각이 되도록 한번 꺾어 주시고, 그 다음 실을 모아서 안에 집어넣어 주시고 요 옆에 카라 사선에 맞추어서 재봉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재봉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주로 겨울 원단을 이용을 하게 될 건데, 겨울 원단은 두꺼워질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요 뒤집어서 여기 목선을 보시면 목선의 시접이 원래 겉감과 안감, 앙카라감 그리고 시접까지 해서 총 4겹이 됩니다. 그래서 이 4겹이 된 부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원단의 두께보다 훨씬 두꺼우면 단차가 생겨서 모양이 안 좋겠죠. 그래서 시접의 일부를 자르겠습니다. 시접의 일부, 심지를 부착한 앙카라의 시접을 조금 잘라내어서 단차를 조금 축소시켜 주겠습니다. 너무 많이 자르지는 말고 최소 3mm 이상은 남겨서 잘라내 주셔야 됩니다. 원단이 얇으면 안 잘라도 됩니다. 겉감의 원단은 겉카라의 원단 시접은 살려놨습니다. 자르시고 나면 여기 모서리 부분에는 좁은 재봉선 안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뾰족하게 잘라 주시겠습니다. 요 자를 때 당긴다고 끝 만들어 놓은 거 자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제 뒤집어서 먼저 재봉할 때 넣어놨던 끈을 당기시면 뾰족하게 튀어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요 부분, 여기 긴 재봉선 부분은 울게 되겠죠. 이 부분을 한번 다려 주신 다음에 시접을 앙카라 쪽으로 넘겨서 노루발이 들어가는 부분까지만 상침해 주시겠습니다. 끝까지 어거지로 막 요 끝까지 넣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대략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지점부터 해서 나머지 지점까지 상침한다. 한번 다려오겠습니다. 자, 다려진 시접 부위에 노루발 이렇게 넣으셔서 노루발이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는 위치까지만 넣고 시접은 앙카라 쪽으로 넘겨서 잡아당기지 마시고 3mm에서 최대 5mm 그 이상은 넘어가지 마시고요. 상침을 주시겠습니다. 좌우가 비슷하면 좋겠죠. 그래서 한 번 더 다려 주십니다. 저는 이제 다림질 할 때 좀 매했습니다.
자, 요까지는 일반적인 거랑 똑같고요. 자, 요렇게 하고 나서 얘를 입을 때 그 카라 쪽이 바깥으로 보이고 요렇게 꺾여서 입게 된다고 했습니다. 요렇게 꺾여서 입게 되죠. 그럼 요 꺾임선을 지켜줘야 됩니다. 뒤집어서 여기는 앙카라입니다. 앙카라를 한번 꺾어 주십니다. 3분의 1 지점쯤에서 꺾어서 이렇게 잡아 주십니다. 왜냐하면 저쪽에다가 재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침을 할 건데 너무 가깝게 하면 시침하기가 어려우니까 한번 꺾어서 핀을 꽂아 주십니다. 카라의 꺾임을 왜 하는가는 이전에 여러 가지를 만들 때 해봤죠. 자, 그렇게 되면 그 여기 꺾임선에 의해서 이 선이 달라집니다. 앙카라의 시접이 남게 되겠죠. 그 남는 선을 잘 지켜주시고 넓은 땀으로 시침하시겠습니다. 자, 요때 그 카라의 요 부분에 요 부분에 심지가 없기 때문에 쭉 늘어나겠죠. 그래서 시침이지만 뱃놀이나 녹근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놓고 재봉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덜 밀리죠. 밀림이 없이 제대로 딱 되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겉카라의 선으로 맞추어서 앙카라 튀어나온 부분, 원단의 두께에 따라서 요 튀어나온 부분의 양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두꺼운 원단일수록 앙카라가 튀어나오는 게 많아집니다. 원단의 두께의 영향을 받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 카라가 조금 논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남는다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입으면 이렇게 한번 꺾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노는 게 여유가 되어서 편안하게 이 꺾임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카라가 헷가닥 뒤집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카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안단을 해보겠습니다. 요것도 저 원단보다 이 원단이 더 두껍거든요. 얘도 꺾어서 시침을 해보면 여기 남는 앙카라가 남는 게 저 검정했을 때보다 훨씬 많이 남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원단의 두께에 따라서 남는 분량이 달라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시침을 하면 뱃놀을 이용하면 안 울고 제대로 간다. 이제 안단을 준비하러 단추단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